어서와 캠핑의 처음이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뒷광고 리뷰와 뒷거래 바이럴 마케팅 속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실형 텐트의 공시된 사실만으로 대충인 듯 대충 아닌 제품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대충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국산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지만 국내에 정식으로 시판되는 거실형 텐트들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을 출시하는 스노우피크 제품입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한 지 약 한 2주에서 3주 정도 된 스노우피크의 리겔입니다. 야, 멋지죠? 확실하게 뽀대는 좋은 것 같아요. 하얀 설원 위에서 흰색 텐트를 치고 화목난로를 보면서 커피 한 잔. 생각만 해도 좋아요. 하지만 보기만 하셔야 되는 제품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풀세트 무게가 약 130kg입니다. 130이요. 0.13톤. 리겔 프로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리겔 프로 그리고 프로 스토브 플러스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겔 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실형 텐트이고요. 리겔 스토브 프로는 리겔 프로의 풀커버와 화목난로가 추가된 제품입니다. 가격은 겁나 비쌉니다. 프로는 638만원, 프로 스토브 플러스는 1550만원입니다. 1550만원입니다. 1500원이 아니고 1550만원입니다. 즉 리겔 프로 638만원 플러스 912만원을 추가하시면 풀세트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참고로 프로스토브 플러스는 일본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주문을 별도로 하시고 제작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노우피크 제품은 공식 스펙만으로 왜 이렇게 비싼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브랜드입니다. 이것만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건 소비자를 호구로 알거나 아니면 소재와 장인이 한 바늘 두 바늘 꿰맨 재봉 기술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비자 저 자신이 소비자 기본법에서의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런 영상으로 주장하기 전에 사업자가 먼저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법과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뒷광고 리뷰와 뒷거래 바이럴 마케팅 속에서도 우리 소비자가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공식적인 기초 스펙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스노우피크 또는 리겔 제품이 뒷광고와 뒷거래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스펙을 알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적인 마케팅 또는 갬성을 자극하는 합법적인 마케팅에서도 이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와 우리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시된 스펙은 이렇습니다. 우선 무게는 본체, 이너, 플라이, 그라운드 시트 등 30kg입니다. 세트 구성인 4인 매트가 5.4kg입니다. 타 제품과의 형평성에 맞춘다면 세트 무게는 30kg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무겁게 느끼시겠지만 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폭이 무려 4.5에 길이 7m, 약 31.5제곱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제품입니다. 폭 4.5 이상의 제품은 제가 알고 있는 239개,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231개가 되겠네요. 239개 제품 중에서 7개, 상위 3%밖에 없는 엄청난 겁니다. 길이 또한 7m 이상은 상위 31%에 해당하는 길이고요. 31.5제곱미터라는 면적으로 봐도 10개의 제품밖에 없는 상위 4%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크기는 정말 큰 거예요. 크기 가지고 자랑하는 리뷰나 광고는 그거는 인정하죠. 이런 것들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실에서는 대형 의자 기준으로 8명이 맥시멀로 즐길 수 있는 크기로 예측이 됩니다. 크니까 인원은 폭 4.25에 길이 2.1로서 경사를 가진 평면이기 때문에 매트를 사용한 적정 인원은 성인 기준 4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에어박스는 폭이 한 2.8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을 포함할 경우 최대 5인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본체 스펙을 보면 가격에 비해서 믿을 수 없는 폴리리스탑 75D입니다. 스노우피크의 대표적인 제품인 랜드록과 리빙쉘 시리즈, 리빙쉘 프로, 리빙쉘 롱 프로가 있죠. 이 시리즈 제품은 폴리 옥스포드 150
50D입니다. 동일 조건에서 50%가 낮아진 스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리스탑으로 찢어짐을 보강했다 하더라도 스펙이 낮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25제곱미터 이상의 60개 제품들을 보면 75D를 사용하는 제품이 코오롱의 하이엔드 SP, 스노피크의 랜드록 프로 에어, 이것도 최근에 나왔죠. 지프 우드랜드, 이렇게 해서 3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약 한 4% 정도. 3개의 제품 모두가 출시된 지 평균 1년이 안 된 점, 35제곱미터 이상의 제품 6개, 모두 150D 또는 면혼방인 점에서 크기에 따른 필요한 인장 강도 또는 인열 강도 등의 내구성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스펙입니다. 여기서 25제곱미터 이상의 60개 제품들 중에서 고파밀의 T720 제품도 포함이 되지만 T720은 나일론 리스탑 40D입니다. 거기다가 리스탑도 일반 리스탑이 아닌 더블 리스탑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참고로 239개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은 약 50%를 차지하는 원단이 폴리 옥스포드 150D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펙으로는 약 20%에 속하는 폴리 테피터 75D입니다. 이런 통계적인 수치를 봤을 때 가격 600만원이 넘는 제품에서 크기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리스탑 75D라는 스펙은 조금은 낮은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체 내수압은 PU 코팅으로 1500 미니멈입니다. 스노피크 제품과 코오롱 제품 포함 약 6개 정도의 제품 이외에는 내수압을 2000 미만으로 표기한 제품이 없을 만큼 최저저저저저 스펙입니다. 가장 낮은 수치를 표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 소비자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국내 제품의 내수압은 스노우피크가 표기한 미니멈, 즉 최소 수치의 내수압일까? 아니면 최대 수치의 내수압을 표기한 걸까? 이건 솔직히 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제조사에 제가 문의해서 공개해 드릴 수도 있지만 1대1 문답에서 얻은 정보는 제조사의 공식 스펙이 아닐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확정지어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는 스펙이지만 소비자 보호원 또는 수익이 좋은 다른 캠핑 유튜버분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품 검사하면 싹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고시된 스펙이라는 건 제조사가 보장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최저 미니멈 내수압이든 최고 내수압이든 간에 그건 모르겠고 일단 표기된 내수압만큼은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다시 제품으로 돌아가서 내수압은 텐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스펙입니다. 하지만 내수압 1500이라면 못 쓰는 제품은 절대 아닙니다. 동일한 내수압인 랜드록, 리빙쉘 프로 또는 리빙쉘 롱 프로 등의 제품에서 물이 샌다라는 리뷰는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600만원 제품치고는 표기된 내수압이 많이 낮아 보이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네요. 본체에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이 아니라 진한 갈색 정도, 옅은 갈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햇빛이 강한 여름에 좋은 구성입니다. 물론 늦봄과 초가을에도 좋은 구성이죠. 비록 옅은 색이지만 본체 피그먼트 코팅은 매우 보기 힘든 구성입니다. 239개 중에서 16개의 제품 약 7%만이 채용하는 구성입니다. 이런 햇빛 차례 좋은 본체의 피그먼트 코팅은 겨울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본체 내부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이 춥습니다. 많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일단은 체감은 될 정도로 추위가 느껴지실 거예요. 겨울에 그늘에 들어간 것과 햇빛에 있는 것 그 정도? 이럴 때는 텐트 안에 난방기구에 화력으로 조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체에 실리콘 코팅으로 발수 코팅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통상의 발수 코팅 표기로는 일반적으로 WR, 고급인 TF, 테프론이죠. 또는 초발수, SWR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상급이 실리콘 코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등급별로 나눠지는 코팅은 그 성능을 체감하기가 힘듭니다. 최고급인 티탄, TiO2, 발수 코팅도 있지만은 무게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오토 캠핑에서는 실리콘 또는 TiO2, 티탄의 발수 코팅은 오버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체감할 순 없지만 좋은 스펙일수록 발수력이 오래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239개 제품의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본체 원단에서는 실리콘 발수 코팅과 피그먼트 코팅의 특징이 있고 타 제품들에 비해서 원단과 내수압이 낮은 스펙을 가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체가요. 이너 스펙을 보면 벽면이 나일론 리스탑 20D이고 바닥이 나일론 리스탑 40D입니다. 스노우피크의 대표적인 제품인 랜드록과 리빙 쉘 시리즈가 벽면은 폴리 테피터 68D, 바닥은 폴리 옥스포드 210D입니다. 동일 조건에서 데니어가 벽면이 42%가 낮아졌고 바닥의 두께는 80%나 낮아졌습니다. 물론 나일론이라는 소재의 보강 그리고 리스탑으로 찢어짐을 보강했다고 하더라도 스펙이 낮아졌다는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데니어, 즉 두께가 이렇게 낮아진 제품은 2024년 들면서 스노우피크의 랜드록 프로 에어 제품을 시작으로 스노우피크에서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 실증입니다. 239개 제품 중에서 약 90% 이상이 폴리테피터 68D라는 원단으로 벽체를 구성하고 바닥은 폴리옥스포드 150D인 점을 고려해봤을 때 사람이 밟고 뒹굴고 하는 바닥 원단의 데니어 하락은 내구성에 의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폐쇄석이 주류인 우리나라의 오토 캠핑 환경에서는 충분히 불안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은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리뷰와 바이럴 마케팅들을 걸러줘야 하겠죠. 배척해야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혹시라도 우리 소비자들이 리겔 제품에 관련돼서 나일론 소재를 사용해서 와 좋더라 이런 평가와 이런 리뷰 또는 바이럴 마케팅들은 걸러주셔야겠죠. 배척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보니 표시 광고법이 참 웃기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 결국 소비자가 알아서 걸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 소비자분들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겔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너 바닥의 내수압은 폴리우레탄 코팅으로 1500 미니멈입니다. 1500이라는 수치는 239개 제품에서 미고시 된 제품을 제외한 236개 제품 중에서 7%에 해당하는 최하위의 내수압입니다. 239개 제품의 통계적 관점을 봤을 때 크기로 인한 이너 원단에서는 나일론 리스탑이라는 소재 특징이 있지만 낮아진 두께, 즉 데니어와 함께 최저 내수압으로 인한 내구성 및 방수력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쉴드 루프라고 표기된 플라이 스펙을 보면 폴리 리스탑 75D입니다. 스노우피크의 대표적인 제품 랜드록 리빙쉘 시리즈가 폴리 테피터 75D입니다. 동일 조건에서 리스탑, 직조 방식으로 보강된 차이점이 있습니다. 스펙업을 하였다고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239개 제품에서 미고시 제품을 제외한 236개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는 33%에 해당하며 리스탑인 점에서 살짝 좋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폴리옥스포드 150D가 25%로 폴리테피터 75D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펙입니다. 플라이 내수압은 폴리우레탄 코팅으로 1500 미니멈입니다. 미고시 제품을 제외한 제품들 중에서는 하위 9%에 해당하며 내수압 1000 다음에 낮은 수치입니다. 본체와 마찬가지로 진한 갈색 정도의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고 실리콘으로 발수 코팅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플라이 원단에서는 실리콘 발수 코팅과 피그먼트 코팅의 특징이 있고 무난한 스펙의 원단과 낮은 내수압을 가진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체와 이너, 플라이에 관한 스펙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종합해서 평가를 한다면 여름에 유리한 피그먼트 코팅 및 실리콘 발수 코팅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크기로 인한 중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경량화를 위한 폴리테피터 75D를 채용한 노력이 보이지만 그로 인한 크기 대비 낮은 두께의 원단, 이너에서의 경량화에 따른 내구성을 보완하는 나일론을 사용했음에도 낮은 데니어와 낮은 내수압으로 인한 이너 텐트 방수력 등의 전반적인 내구성을 의구심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스펙이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럴 때는 다른 분들이 먼저 사시는 걸 보고 평을 보고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소비자들은 고시된 원단 스펙으로 리겔을 추천한다, 좋다, 끝판왕이다, 좋은 평가를 하는 리뷰와 바이럴 마케팅들은 혹시라도 보신다면 싹 다 무시하시고 배척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된 스펙상 원단 스펙이 좋다라는 평을 절대 할 수 없는 스펙입니다. 물론 고시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을 수 있죠.
장인이 한 땀 한 땀 재봉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원단도 정말 잘 만드는 원단을, 정말 비싼 원단을 사용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고시된 정보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싹 다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평을 받기 싫다라면은 제조사에서는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면 되겠죠. 한편 31.5제곱미터의 리겔과 약 18% 정도 작은 25.9제곱미터인 랜드록 프로 에어가 리겔과 동일한 스펙의 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고시 가격이 리겔의 약 60% 정도의 26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격 대비 낮은 스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경량화를 위해서 폴리리스탑 75D를 사용한 거라면 경량화를 위해서 양면 실리콘 또는 내구성 강화를 위한 더블 리스탑 정도는 채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스노피크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고시 가격은 638만원입니다. 제가 가진 제품의 최고 가격이 면원방의 에어텐트의 35.4제곱미터인 젠파이어의 프로 TXL V2 TC 444만원입니다. 리겔보다 더 큰 제품이고 면원방의 TPU가 구성된 제품이 444만원인데 반해서 리겔 프로의 고시 가격은 정말 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숨어있는 정보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시계 뒤어가지고, 시계까지는 아닌데 리겔은 갈색입니다. 색상 고유의 명칭이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색상 구분은 명칭으로 해버리면 제품 종류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냥 갈색입니다. 리겔은 설치 난이도가 높은 세미 터널형입니다. 터널형 폴 4개와 리치 폴 2개, 리치 폴을 결합해야 하는 측면 폴, 측면 폴과 터널형 폴이 교차되는 형태입니다. 그나마 리치 폴 결합 시에 사용되는 끈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쓰는 코큰 리미티드에는 이게 없어서 종종 힘들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팔과 손에 핏줄과 힘줄이 돋아나야 설치를 할 수 있는 듯 합니다. 600만원짜리인데 이거 조금 아쉽네요. 물론 웨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된 제품에 비해서 그런 조절 기능이 없는 제품들은 이제 스커트 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폴 스펙은 알루미늄 6061입니다. 듀랄루민입니다. 지름과 두께는 미고시입니다. 사진상으로는 19파이 정도 되는 듯 하네요. 제품의 크기와 설치 구조 및 가격까지 고려한다면 22파이는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스펙은 미고시입니다. 참고로 비슷하거나 더 크지만 더 저렴한 텐트에서는 19파이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리겔의 폴 스펙이 16파이다. 그러면 이거는 욕먹어야 되는 제품이죠. 크기 대비 16파이는 너무, 이건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19파이, 최소 19파이일 겁니다. 이것도 제조사에 문의하고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전후면이 있고요. 측면에 한계가 있네요. 출입구 설명은 추후에 부연 설명 드리겠지만 출입구 한계, 이런 출입구 방식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벤틸레이션은 측면에 2개소가 보이네요. 하지만 플라이를 사용했을 때 일부 가려지는 방충망도 벤틸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벤틸레이션은 크게 의미를 두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측면 방충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쪽이니까 총 10개네요. 와, 세미터널형에서 개방감은 최고일 듯 합니다. 스노피크의 리빙쉘 롱프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유사한 형상들이 눈에 띕니다. 물론 리빙쉘 롱프로 외에 스노피크의 제카도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측면 개방감은 진짜로 끝내주네요. 전후면 개방감은 대부분의 텐트가 동일하고요. 측면 개방은 최고입니다. 와, 개방감 최고입니다. 이런 리뷰는 인정을 해줄 만한 리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면 캐노피에 가르까지 채용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지퍼를 통해서 펼칠 수 있는 구조일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좋아요. 확실히 개방감 이쁘네요. 하지만 방충망이 지퍼로 열리지 않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사진과 각종 동영상을 봤을 때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리겔 프로가 여기서 끝나는 제품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제품이 리겔 프로 스토브 플러스와 연결되면 매우 아쉬운 구성이 됩니다. 나일론 소재로 된 이너입니다. 그래도 600만원짜리라고 이너에 포켓을 달았네요. 이너 전면에 포켓을 달고 나온 스노피크의 첫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너 사면 모두 개방이 되고요. 이너 측면 방충망도 지퍼로는 열 수가 없는 듯 하네요. 구매 전에 이너 측면과 본체 방충망이 지퍼로 열 수 있는 것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토브 플러스까지 고려한다면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지만 공식 홈페이지 정보는 이게 끝입니다. 깔끔하죠? 뭐 없어요. 스노피크는 뭐 살려면 살아가 뭐 이런 거죠. 스노피크가 특징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유효 면적이 넓다는 의미가 죽는 공간을 최소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크니까 유효 면적이 넓다는 의미인 것 같네요. 대형 쉼터는 동의, 여름철 동의, 용이하게 설령? 번역을 그냥 번역기 돌리는 정도라서 참고로 국어사전에서의 설령은 군대가 머물 진영을 설치함 또는 진을 칠 곳을 마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설치죠, 설치. 뭐 있어 보이려고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설치예요. 하지만 설치 난이도가 높은 축에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햇빛 차단에 관해서는 저도 동감. 인원 4명 사용 가능하죠. 하긴 한데 폭 4.5m 제품의 성인 4인이라는 거는 인원을 너무 작게 설계한 거죠.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트, 시트, 세트. 뭐 이거 특징은 아니죠. 어퍼스 판매하겠다는 거니까. 메쉬창. 메쉬창 동의하겠습니다. 어레인지. 뭐 이건 의미 없는 문구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정도 특징이라고 하지만 한 70%만 동의를 하고 나머지 30%는 동의하기가 힘든 문구들이네요. 여기서 쉬운 설치, 매트 세트, 4인이 넉넉한 이너, 어레인지. 이딴 단어 옆에 좋아요, 추천, 끝판왕, 최강 이따위 말을 붙이는 리뷰나 광고들은 거르시고 배척을 하세요. 제품 이미지가 너무 없죠. 이거 말고 홍보 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제품입니다. 제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체 지붕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체 지붕창은 연통을 뺄 수 있도록 지퍼로 방충망을 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캠프타운의 보르도, 지프에 배럭만이 있는 희소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화목난로 사용자에게 매우 좋은 구성인 거죠. 더 많은 제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장담은 못하겠네요. 이게 스토브 플러스와 연계되는 핵심적인 구성입니다. 저 지붕창 양옆에 리치폴이 연통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이건 스토브 플러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 인원수별 평면도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실에서는 대형 의자 기준으로 맥시멀로 최대 8인이 사용한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원은 4인이고 아이 포함하면 뭐 5명 정도? 이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거예요. 매트는 길이 2m에 폭 3.1에 두께 10cm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네요. 다만 측면 출입구의 전체적인 면적은 클 수 있겠지만 개폐 위치가 한 곳밖에 없는 구조라서 폭 4.5에 길이 7m인 초대형 제품이지만 출입구가 떨어진 사람의 이동은 꽤나 불편할 듯 합니다. 테이블 방향을 바꾼다면 이러한 동선의 불편함이 많이 개선될 듯 하네요. 폭이 큰 만큼 테이블 방향을 폭 방향으로 세팅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8인도 전실 사용이 가능하니 그 이하는 당연히 여유있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리겔 프로에서는 연통을 뺄 수 있는 지붕창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연계할 수 있는 화목난로 설치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통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애매하다라고 평을 내리고 싶어요. 화목난로 사용 시 8명은 설계된 지붕창으로 불가능할 듯 합니다. 뭐 자바라 연통을 사용하신다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긴 할 것 같네요. 리겔 프로에서 화목난로로 사용하시려면 플라이를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플라이는 사용 못합니다. 이너 최대 사용 인원인 5인 기준으로 보면 전실은 아주 널널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크기입니다. 이너 적정 사용 인원인 4명을 기준으로는 빈 공간이 그냥 아주 넘쳐 흐릅니다. 4인 사용 시 화목난로로 사용하는 캠퍼분들 좀 돼야 리겔 제품을 영혼까지 끌어다 쓰실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래도 크기가 너무 오버스펙인 듯 합니다. 이너의 적정 인원수에 맞춰서 본다라면 아니면 지붕창이 좀 더 전방으로 빠져서 8인도 화목난로를 사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됐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화목난로 하나로 난방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너 근처에 연통을 뽑은 것 같기는 한데 홍보 영상에 나오는 극동계에 과연 화목난로 하나로 지낼 수 있을까요? 펠렛 연소기를 단다고 해도 이건 물론일 듯한데요. 3.1제곱미터인데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 스노피크 리겔 프로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어느 한 계절에 특화되지 않은 색상이지만
개방성과 본체 및 플라이의 피그먼트 코팅으로 여름에 유리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복사열을 차단하여 실내가 더 추워지는 동계의 단점을 개방형 지붕창을 통한 화목난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성으로 보완한 제품이라고 특징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너의 수용 인원 대비 너무나 큰 전실 크기 그리고 화목난로 유저에게 특화된 점 수없이 쪼개진 방충망 구성으로 재봉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공개된 스펙 대비 가격이 너무나 높은 단점 아닌 단점을 가진 제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스노피크의 리겔 프로는 사계절 사용 그리고 4인 동계 캠핑이 취미이시면서 화목난로를 사용하시는 캠퍼라면 보셔도 되는 제품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구경만 하시기를 추천드리는 제품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캠핑 유튜버시거나 취미로 1000만원 정도는 태울 수 있는 분이라면 레어 제품으로 한번 지를 만한 제품이긴 할 것 같네요. 참고로 저는 절대 못합니다. 스노피크의 리겔 프로 이건 비교 제품이 없습니다. 이 돈이면 대한민국에 정식 시판된 제품들은 모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한 방에 전부 다 모든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마음대로 고르셔도 된다는 거예요. 한계는 대신 리겔 프로와 연계되는 리겔 프로 스토브 플러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는데 좀 독특한 제품이에요. 리겔 프로라는 거실형 텐트에 풀커버 그리고 화목난로와 일체화된 테이블이 세트인 제품입니다. 전체 가격이 1,500만원 정도. 와, 이건 뭐 욕 나올 정도 가격이죠. 1,500이래. 리겔 프로가 638만원. 풀커버와 화목난로, 테이블, 기타 부속품 가격이 912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계 1,550만원. 진짜 헬입니다, 헬. 이거 어떤 블로그 글을 보니까 스노우피크 동호회라는 표현이 맞나요? 스노우피크 모임에 어떤 분이 구매하셨다는 얘기가 들리긴 한데 진짜 이거 가볍게 태우시네요. 하지만 이건 진짜 디자인은 저도 인정할 만한 디자인으로 보여요. 좋아 보여요. 대신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에서만 최강일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사진에서처럼 풀커버가 염통과 연계되는 홀잭이 구성된 스킨입니다. 원단이라는 거죠. 진짜 별거 없어요. 풀커버 스펙은 무게가 13.4kg입니다. 무겁죠? 면 혼방입니다. 복사열 바드라고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면 35%, 폴리에스터 65%입니다. 테트론인지는 미고시가 되어 있네요. GMS도 미고시고요. 몇몇 고시된 제품에는 180에서 210 정도의 GMS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0만원짜리에서 과연 면을 얼마만큼 사용했을지, 얼마만큼 두꺼운 걸 사용했을지 저도 궁금하지만 답답합니다. 왜 공개를 안 할까? 면 혼방이긴 한데 글쎄요. 1,600만원짜리인데 그리고 이 풀커버는 제드의 커버랑 동급으로 취급하시면 안됩니다. 제드 T-Max EX에서 판매하고 있는 커버. 제드의 커버는 그냥 커버입니다. 커버. 장박하게 사용하라고. 리겔의 풀커버는 스커트가 없는 거실형 텐트의 본체 정도로 취급하셔야 됩니다. 전후면이 개방이 가능하고요. 전후면 캐노피 활용 가능하고요. 측면에 벤틸레이션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중앙에 리겔 프로와 연동되는 출입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면 양쪽에 방충망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드의 커버와 비교하시면 굉장히 슬퍼할 겁니다. 아쉽게도 풀커버 단독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설치가 되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1,600만원짜리인데 정말 아쉬워요. 여기서 많이 아쉬운 것은 측면 방충망을 사용하기 위해서 커버를 사용할 때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이죠. 동영상으로 확인했지만 텐트 안에서 조작할 수 없는 구성이더군요. 1,500만원짜리인데 화목난로 쓰다가 연기가 새거나 너무 답답하면 이건 한국인이 못 쓴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개방감 때문에 TPU 자작에 주문 제작하는 곳이 한국인데 풀커버 이게 과연? 그리고 풀커버를 개방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리겔 프로의 방충망을 개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 이유입니다. 스토브 프로의 풀커버는 본체 지붕창과 연계되는 부분에 방염원단 실리콘으로 홀잭 작업까지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또한 연통 지지가 텐트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텐트 내부에서도 연결해서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텐트가 흔들릴 때 화목난로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세트로 구성된 화목난로가 테이블과 결합되는 형태로 제작된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난로가 안정적으로 지지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일체형으로 결합되는 구조. 더욱이 일본 제품이 아닐까봐 텐트의 흔들림으로 연통까지 흔들려서 화목난로가 쓰러지거나 연통이 부러지는 등의 문제를 억제하고자 연통이 외부 흔들림에 따라서 상하로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좋은데? 내진 설계? 와, 이건 생각지도 못한 건데 안전 설계 인정합니다. 테이블과 세트 일체화된 구성인 화목난로는 놀라지 마십시오. 전체 무게가 90.5kg입니다. 본체 42kg, 베이스 19kg, 테이블 19kg, 연통 10.5kg. 와, 0.09톤. 이 정도는 돼야 텐트가 흔들려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와, 무게가 강철로 된 제 화목난로가 20kg 정도이거든요. 테이블 해봐야 뭐 7kg? 와, 이거는 사면이 내열 유리이고 딱 봐도 고급지게 생기긴 생겼어요. 전 텐트를 소개하지 부가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리겔 프로 스토브 플러스의 세트 구성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포함되어 연통 보호망, 연통 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트도 포함되어 있죠. 테이블도 포함되어 있죠. 필수 구성은 전부 포함시켜 둔 것 같습니다. 연통이 82파이로 화력이 아주 끝내줄 것 같아요. 대신 화력을 조절할 수 있는, 즉 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없습니다. 그런 구성이 없어요. 와, 이거는 장작 소모가 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장작 개수로 화력을 조절해야 되는 난로입니다. 이 정도면 레듀사는 꼭 별도로 추가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82파이에 맞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스노피크 일본 제품이어서 과연 국내 시판하고 있으려나? 그리고 이거는 좀 단점이긴 한데 약 4m 길이를 가지고 있는 4m 조금 넘을 거예요. 연통이 4개로 분리되기 때문에 연통 하나당 약 한 1m 정도 적재할 때 공간에 굉장히 까다로울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거 리겔 프로 스토브 플러스는 일반 차량 승용 그리고 일반 SUV에 루프백을 머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개폐 방식도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테이블 때문에 제바지도 조금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 보일 것 같네요. 이놈의 화력 조절, 즉 공기 구멍을 조절하는 구성이 없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리겔 프로 스토브 플러스에서 제공하는 세트로 판매하는 화목난로는 테이블이 일체형이라서 안정성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무게도 있죠. 이거는 뭐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물론 이건 연통이 텐트에 고정되는 구조이다 보니 텐트가 흔들릴 때 난로의 안정성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설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테이블 덕분에 난로 주변이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안전망이 없어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리겔 프로의 연통 구멍의 설계 위치상 동선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너 앞에서부터 출구 쪽에 화목난로가 위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린 아이를 가진 저로서는 선뜻 눈이 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설계라는 느낌이 듭니다. 리겔 프로 스토브 플러스에서 리겔 프로의 거실형 텐트를 제외한 풀커버, 화목난로, 테이블, 구성에 대한 평가는 내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리겔 프로 말고 스토브 플러스를 사야 할 이유를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화목난로가 이너 앞에 위치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난방 효율을 목적으로 중앙에 설계를 한 것이라면 화목난로 하나로 난방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건데 화목난로에 필렛 연소기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동계시에 영상에서 보여주던 홍보하고 있는 배경, 눈이 오는 그런 극동계시에 화목난로 하나로 31제곱미터의 면적을 커버할 수 있다? 커버 못하죠. 아무리 풀커버로 보온 효과를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펠렛 연소기도 없이 긴 밤을 보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두 개의 난방기구를 쓴다면 풀커버는 필요가 없죠. 우리 소비자들은 이미
경험을 해봤어요. 이 정도 크기라면은 난방기구 페니터 1200 하나, 최소한 900 하나 정도? 300이나 900 정도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면은 풀커버 없이도 극동계를 지낼 수 있다. 이 정도는 경험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 의도를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사면이 내열 유리로 된 화목 난로가 스노피크에서 제공하는 이 제품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스토브 플러스를 구매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화목 난로의 사면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리겔 프로에서 화목 난로를 사용했을 때 화목 난로 주변의 사면에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구조였잖아요. 화목 난로에서 제공하는 사면 4개의 면에 사람이 위치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해놨는데 이게 또 필요한 거냐? 물론 인어 안에서 화목 난로를 구경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럴 경우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인어 앞에 연통이 뽑아진다? 아이들이 인어 밖으로 나올 때 애가 저희 애들도 뭐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지만 그래도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넘어지면 이거 왜 이런 설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풀커버는 플라이의 한 종류죠. 플라이에 결로가 생긴다라는 것만으로 우리 소비자들, 우리 캠퍼들이 불편함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동계형 플라이가 왜 면원방이어야 될까? 이게 왜 필요하지? 왜? 풀커버를 동계형만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풀커버는 홀잭이기 때문에 동계의 목적으로 설계된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라면은 굳이 왜 면혼방이어야 될까? 왜? 플라이에 결로점 생기면 어때? 도저히 저는 물론 이게 본체였다라면은 이해가 달라지겠죠. 결로를 이제 본체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플라이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결로를 극진해서 면원방으로 했다? 이거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폴리 소재와 면원방 소재의 난방 효율이 다르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글쎄요, 이거는 넌센스네요. 일본의 캠핑 스타일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완전 일난로 노지용이란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개인적으로. 거기다가 아빠가 밤새도록 장작을 하나, 둘 넣어야 하는 그런 제품이네요. 와, 이거 뭐지? 설계 의도를 아무리 국내는 맞지 않은 거죠. 스토브 리겔 프로 정도라면은 뭐 인정하겠는데 스토브 플러스는 왜 이거를 사야 할까? 라는 느낌이 너무나 강하네요. 리겔 프로 스토브 플러스는 최초의 구성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고 설계 의도를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글쎄요. 국내 오토 캠핑 환경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제품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리겔 프로의 스토브 플러스 제품을 최대한 잘 사용하려면 사계절 사용의 4인, 동계의 초대 캠핑이 취미이시면서 화목 난로를 사용하시는 노지 캠퍼분들 또는 흰색임에도 불구하고 장박용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구경도 하시면 안 된다는 느낌이 너무나 강해요. 물론 캠핑 유튜버거나 취미로 1,500만원 정도는 태울 수 있는 분이라면 이슈성을 가지고 한번 지를 만한 제품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오토 캠핑이라지만 그래도 캠핑인데 텐트, 화목난로, 매트, 그라운드 시트 등등등 풀세트의 총 무게가 120kg이 넘긴다는 건 이건 너무한 거죠. 120kg이 웬 말이에요, 120g이. 지금까지 스노피크의 신제품 리겔 프로와 리겔 프로 스토브 플러스였습니다. 작은 영상이지만 사업자가 먼저 소비자들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캠핑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와 우리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이 지켜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